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제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최고점은 75점 나왔습니다. 네. 자, 41번 보시면 권리의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구별하라는 겁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승계 취득에 대비되는 표현은 뭡니까? 원시 취득.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원시 취득에 해당하죠. 기업이 뭡니까?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니은은 유실물 습득. 역시 무주물 선정과 함께 대표적인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에 디귿과 리을이 승계취득이죠. 신축 건물, 그럼 건물 신축 자체는 어떻습니까? 원시취득. 그런데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 의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친구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을 하였다. 전세권 취득은 뭐가 되겠습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에 해당하겠죠. 어찌됐건 이거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승계 취득. 확인되셨죠? 네. 리얼.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다. 역시 승계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번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문제죠. 맞나요? 서비스? 네. 1번이 정답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2, 3, 4, 5번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아니 이거를 2번부터 5번까지 읽을 일입니까? 실제 시험에서 한두 번 푼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맞춘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2번부터 5번까지를 읽었나 그거를 반성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인데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그 누구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위반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1번만 보시고 나머지를 읽지 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확인해 보면 2번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전체가 무효는 아니고요. 한도 초과 부분만 무효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그 처분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4번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 뭐 매매를 한다, 임대차를 한다. 그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다 라는 거. 5번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사건이었나요? 우리가 했던 거. 무슨 사건에서 판례가 이 표현을 했습니까? 담배 사재기 사건이었죠. 담배 사업법 위반. 그거는 어떻습니까?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불법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다. 담배값 반환 받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하고 사회질서 위반을 구별한다 안 한다? 판례는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오 5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했던 거고, 그거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5번을 읽어보면, 우리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하고, 사회질서 위반하고, 구별하고 있는 겁니까? 구별하지 않는 겁니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사회질서 위반이면 불법원인 급여고, 단순 강행법규 위반은 불법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그거는 잡놈. 사회질서 위반을 했다. 천하의 잡놈. 구별한다 안 한다? 구별한다. 구별한다. 네, 그거를 이야기를. 그 위반이면은 불법권이 구별. 방금 여기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률을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 천하의 잡놈까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행 급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 강의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43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 김 과장 회사 비용으로 어학연수 보냈죠.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무런 문제 없죠. 사회세반이 아니다. 니은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한 경우 비자금 사건 사회세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사회세반이 아니고 디귿 리을 미음이 사회세반에 해당합니다. 디귿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죠. 법조 브로커. 천하의 잡놈. 사회세반으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디귿번 무슨 말씀인지 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공보수 약정. 형사는 사회질서 위반. 민사는 사회세반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법조 브로커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리을번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사회세반에 해당하고, 미음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증여하였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회세반에 해당하죠. 너랑 나랑 사이가 끝나면 토해내라라고 아파트 주는 거 사회세반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44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난이도는 최하죠. 먼저 정답 먼저 확인하시면 4번 경매, 증여 또는 무상행위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확인해 보면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객관적 요건, 당연히 누가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공박경솔 무경험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한 판례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도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번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를 한다. 3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공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 5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혹시 틀리신 분 있나요? 45번 서비스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서비스 문제입니다. 우리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들어있었고. 2번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증명해야 됩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죠? 중과실 부분은 누가 증명합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이 중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취소하려는 자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건 야단 좀 맞아야 됩니다. 야단 좀. 왜냐하면 우리 모의고사에도 이 지문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작년 동영 모의고사에서 정답 지문을 전부 다 증명 책임으로 만들었었다. 근데 그분은 이미 합격은 했지만 계속 틀렸다. 계속. 증명 책임 부분 나온 거. 그래서 여기서는 틀려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서비스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제가 1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 거의 보충 설명 한번 보충 판례 한번 봐보십시오. 이 판례는 정리하십시오. 거기 이제 45번 문제 해가지고 1번 판례 나와 있죠. 그 판례를 읽기 전에 그 밑에 비교 판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먼저 비교 적어져 있는 거. 비교 적어져 있는 것도 처음부터 보지 말고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우리 기출 판례죠. 소송 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기출 판례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그 판례를 전체를 읽어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니까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야 되는 판례가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2020년도 판례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판례가 결론 여기 지금 보충 판례 보시라니까요. 보충 판례. 그래서 그 판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법 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도 뭐라고 했습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45번은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다. 1번 보면 처음 본 지문이니까 이건 모를 수 있죠? 세모 칠 수 있습니다. 세모 칠 수 있어. 근데 2번에가 지금 서비스 지문이 들어있다. 실제 취지 자체가.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방금 두 개의 판례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기출에 나와 있었던 강박으로 소취하였다. 거기 취소됐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비교 판례가 방금 2020년도 판례가 있으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5번 문제로 오셔가지고 고민하고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판례가 이런 결론 내린 판례가 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자. 이게 출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문제로 오시면 이제 핵심 키워드는 소취와 합의입니다. 소취와 합의. 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판례에서 봤지만 1번 지문 다시 보겠습니다. 민법 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우리 판례는 소취와 합의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알아두시고 확인되셨나요? 네, 방금 그 판례 그대로.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출 판례하고 두 개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다 이제 처음 본 판례 지문을 일부러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번을 통해서 정답을 고르셔라 라는 게 출제 취지고, 그럼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 입손해 배상하오에서 착오 취소 배제 특약 유효무효 유효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번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위법하지 않으니까. 왜 위법하지 않습니까? 중과실이 없는 자의 착오 취소를 법은 허용하고 있으니까. 법이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은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전형적인 판례.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 자, 그런데 이 판례도 제가 이제 보충 보시면 방금 우리가 동기의 착오 여기에서 저희가 뭐라고 했었냐면 동기 표시설이다, 합의설이다. 예. 표시설이지 합의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의 취지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보충 판례로 가십시오. 지금 여기 3번, 5번에 있는 판례는 날짜로는 2014년도 판례인데 이미 이거는 90년대에도 있었던 판례입니다. 90년대에서도.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다시 한번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방금 보니까 판례가 이 판례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94년도 판례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았을 때 한하여 요 표현 때문에 그 다음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고등법원에서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요. 판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방금 대법원 판례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려면 우리가 동기 표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더 정확하게는 뭘 표시라고 그랬느냐.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그 45번의 5번 지문 요 표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기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셔가지고